오늘 또 반가운 분 모셨죠?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안유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뭐 오늘 좋은 일이 있으셔서 또 우아하게 또 옷을 입으시고 세미나 있어요. 또 오해할 것 같아요. 또, 또 와인 마시러 가는 줄 알고.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국제 정세가 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먼저 이슈가 되고 있는 것들 몇 가지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먼저 이 중국이 얼마 전에 이제 우한 봉쇄 7개월 반 만에 뭐 사실상 그 코로나19를 이제 종식됐다 선언을 했죠. 실제로 뭐 신규 확진자는 이제 제로다 뭐 이런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거를 얼만큼 믿어야 되는가 여러 질문들이 나오고 있어요. 일단은 뭐 제가 정확하게 그 큰 중국을 다 조사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본 것만 말씀드리면 그럴 가능성, 그러니까 일단 무상 증상 환자는 있대요. 무상 증상, 그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증상이 없는 환자들. 예,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연세 있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서 바이러스 옮길 가능성 항상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 또 증상이 심해질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존재한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러면 그 14억 인구, 그 큰 인구가 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뭐 유럽이나 막 미국처럼 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왜 컨트롤이 잘 됐냐를 보면 제 친구 제가 경험을 봤더니 만약에 이 아파트에서 한 명이라도 나온다 이러면 그 전체 아파트를 그날 즉시 봉쇄해버려요. 아, 지금도? 네, 지금도. 그러니까 나왔다 이러면 봉쇄라는 게 무슨이냐면 아예 집 밖을 못 나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2주 동안. 그러면 음식을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이러면 거기 관리하는 이 아파트 관리하는 부서가 있잖아요. 네, 관리사무소. 네, 관리사무소에서 문 앞까지 갖다 주거나 아니면 한 명만 딱 나와서 뭐 일주일에 한두 번 나와서 앞에 집중 구매한 걸 갖다가 갖고 갈 수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아, 배달 이렇게 앞에 갖다 주면. 네, 그 관리사무소에서 통 구매를 해주는 거죠. 아파트 전체 수요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거는 메시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와서 갖고 가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면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하는 방식이 민주주의 국가는 막 인권이고 어쩌고 하면서 교회도 막 가고 막 시위도 하고 마스크도 안 끼겠다 이러고 인권을 내세우면서 그러는데 중국은 그게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발생했다 이러면 바로 그냥 봉쇄를 해버려요. 그리고 이번에 지난번에 그 시진핑 주석이 그 뭐라지 명예훈장 수여식을 했잖아요. 표창. 아, 그래요? 이번에 중국의 중나사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공로가 컸다고 백신 개발자하고 그다음에 그 중나사 이런 의사들을 이렇게 국가 훈장을 수여했어요. 이번에 공헌이 크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걸 하면서 전 세계에 그런 이미지를 준 거죠. 중국은 지금 코로나를 굉장히 성적으로 극복을 잘했다. 그리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경제에 집중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그 지상다회를 통해서 표시를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그게 시상식이 끝나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운남성에서 류엘리라는 도시에서 또 2명이 생겼어요. 근데 그 2명 어떻게 생겼냐를 보면 그 옆에 운남성 옆에 미얀마예요. 거기서 들어온 거예요. 그 사람이 2명이 중국인이 미얀마에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겠죠.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류엘리 또 그 도시 전체를 다 봉쇄했어요. 아, 엄청나네요.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중국이 관리를 이렇게 하니까 그 큰 나라가 저 정도로 컨트롤이 되는 거죠. 근데 민주주의 국가는 그게 안 되는 그치. 거잖아요. 인권 문제, 자유 문제, 뭐 룰을 깨고 계속 시위를 하잖아요.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나가. 이러니까 그런 면에서 저런 전체주의 체제를 실행하는 국가들은 장점은 있죠. 전파를 막는 데 있어서. 근데 그렇다고 한 명도 없냐? 그러기는 힘들다고 봐요. 근데 한 명이라고 없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 각 나라에게 다 굿뉴스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면 세계적으로 어떤 한 나라가 성적으로 극복한 사례가 보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국이라서 무조건 부정하는 게 아니라 중국이 그러면 그 큰 나라가 인구가 저렇게 막 어떻게 성적으로 극복을 했지? 그걸 우리한테는 하나의 교과서처럼 이렇게 참고할 만한 샘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런 성과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우리 인류 사회에는.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도 미국처럼 막 몇만 명이 확진하고 막 이러면 중국도 불행하지만 다른 나라도 불행하잖아요. 왜냐면 중국하고 경제 관계가 다 있는데 중국이 그러면
언제 비행기 통하고 언제 물류가 통하고 언제 그러니까 중국이 잘 극복했다는 거는 특히 한국에는 굉장히 굿뉴스죠 사실은. 네. 경제적으로도. 네, 네.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못 나가게 막 강압하면은 반발하죠. 지금도 뭐 일반적으로 반발하죠. 네.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더 선진국일수록 그렇죠. 더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래서 네. 이제 사실 우리 그 확진자 동선 같은 거 이렇게 알려주는 것도 뭐 네. 인권 침해 논란이 막 그랬잖아요. 있잖아요. 네, 네. 유럽에서 막 뉴스로 다루기도 했고. 예, 한국식으로 유럽은 못한다 이러면서 다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권을 내세우기 시작하면 자유를 내세우기 시작하면 자유가 먼저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전 세계 팬데믹 상황에서 이 전염병을 극복하는 게 먼저냐의 선택인데 중국의 논리는 이런 거죠. 이거는 여기에서는 자유를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거는 자유를 줘보면 전 사람이 다 죽을 수 있는데 이런 데서는 국가적 위기 앞에서는 그러니까 자유는 국가적 이익을 앞에 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 인간의 자유가 전체 국가의 이익이 앞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논리인 거죠. 네. 근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이제 논란의 어떤 불이 붙은 게 네. 지금 홍콩 출신의 그 면역학 박사가 코로나19는 우한의 연구소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한 과학적 근거를 공개하겠다. 네. 이제 폭로를 했단 말이에요. 네. 이게 그래서 막 설왕설래 또 말이 많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이 폭로하겠다고 했으면 빨리 하기를 기다려요, 저는. 그게 무엇인지 빨리 나와야 뭐 어떤 사람들이 보고 거기에 대해서 그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해 줄 수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이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냐라는 게 음모론이 많잖아요. 뭐 중국에서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우리 가만히 데이터를 관찰해 보면 이 아시아계 사람들은 많이 안 죽었어요. 보세요. 중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아시아계 사람들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이 아시아의 이 DNA 체질이 좀 바이러스가 잘 안 붙는데요. 근데 서방 사람들이 약하대요, 이 바이러스에. 네. 예, 그래서 그런 음모론이 있었어요. 일부러 서방 사람들한테 서방 사람들이 취약한 바이러스를 만들었다, 중국에서. 그래서 미국 중심의 이런 선진국을 바이러스로, 그러니까 생물 화학 도구처럼, 무기처럼 썼다라는 거죠. 이런 설이 있고요. 그 다음 중국에서는 또 미국의 뭐 어느 군인이 무한에 그때 뭐 어떤 군인 행사에 왔다 전파해놓고 갔다, 뭐 이런 설도 있고요. 그래서 중국은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WHO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를 하고, WHO가 세계, 위생, 건강, 보건을 책임진 세계 조직으로서 명확하게 조사하고 결과를 주고 근거를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신뢰성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중국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그러니까 공정성의 그렇죠. 의문을 가져요. 네, 공정성의 의무를 갖고 또 그 사무총장이 하는 행동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신뢰성이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러니까 WHO가 자기 기능을 못 하고 있고요. 그러면 각 나라별로 그냥 자기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생각했을 때 왜 무한에서 터졌을까? 그렇잖아요. 어쨌든 무한에서 제일 먼저 발견했죠. 그래서 모든 걸 우리가 논리적으로 양보해서 아주 객관적에서 봤을 때 무한 그 생물 실험실에서 거기서 혹시 관리가 안 돼서,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논문이 몇 건이 발표됐잖아요. 중국의 무한 실험실에서 논문이 세계적인 의학 저널에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거를 바이러스를 발견했다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걸 양보해서 그게 이렇게 중국 사람의 스타일이, 대국의 사람 좀 그런 스타일 있잖아요.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중국의 큰 나라 사람 스타일 좀 건성건성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이나 한국이나 작은 나라 특징은 디테일하거든요. 이렇게 물건도 작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었는데 큰 나라는 큼직큼직하게 건성건성 이런 게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어디 가나 뭐 미국 가보세요. 지하철 가봐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건 있어요. 이렇게 그 실험실에 이 바이러스 관리가 잘 안 돼서 그게 그 무한의 그 농산물시장하고 되게 거리가 가까워요. 지도에서 보면. 거의 길을 하나 건너면. 그래서 그게 쓰레기를 통해서 흘러갈 확률은 있다라는 거죠. 아니면 그 안에 누가 실험실에서 이렇게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아줌마들이 그 바이러스를 가졌는데 수산물시장에서 수산물 사러 간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전파될
가능성은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음모론 제기는 동의를 안 해요, 개인적으로. 왜냐면 아니 중국도 엄청 손실이고 전 세계 다 손실인데 아무리 공산당을 믿지 않아도 그 정도로 그 뭐라고 해 사악한 당 조직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전 인류를 이렇게 망하게 할 정도로 그건 아니라는 거죠. 네.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얘기도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네. 그 빠른 시간 내에 네. 딱 그렇게 해놓고 중국에서 피해가 커지기 전에 자기네들은 뭔가 면역약이 딱 나와가지고 치료를 했다든가 근데 방어를 중국도 했다든가. 8만 몇 명이 걸렸고요. 많은 사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무도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그런 스토리는 가능하다 이거죠.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떤 뭐 청소부를 통하거나 혹은 거기 누구를 통해서 뭐 그렇잖아요. 그 사고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은 열려져 있다. 근데 의도적으로 말 그대로 정말 뭐 다른 나라 자기 적대국을 어떻게 뭐 해보려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그렇다 해도 네. 그게 실수나 사고로 그게 유출이 된 거를 하더라도 그 우한연구소에서 나온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이 파장이 어마어마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요. 관리가 어쨌든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위험한 거를. 깨면 그렇죠. 그러면 책임 문제가 따르는 책임 거죠. 소재가 있죠. 네, 그 이슈는 있죠. 그러면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명확한 근거가 없는데도 전 세계 100개 넘는 나라가 지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거잖아요. 중국에 대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증거 없어도 이렇게 하는데 만약에 증거가 명확하게 있다 이러면 굉장한 그 중국에 대한 타격이 크죠. 네. 네. 그러면 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그 홍콩 출신 그 면역학 박사 네.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네. 그 사람이 이 폭로하고 뭐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신뢰성이랄까 그 중요도를 중국 자체에서는 어떻게 이거 큰 이슈로 보고 있나요? 일단 중국 사람들은 몰라요. 이런 거. 아예 뉴스 차단. 네, 이런 걸 모르고요. 있다는 자체도 모르고요. 그리고 만약에 다 안다고 해도 똑같은 거죠. 미국이 중국을 음모론으로 언론 플레이하는 것처럼 중국도 저거는 서방 세계의 언론 플레이라고 설을 내겠죠. 언론 싸움이 지금 두 나라 막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제3자 입장에서는 정확한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네. 네. 하여튼 이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중국도 은근히 뭐 겉으로는 뭐 그 터부시하고 뭐 신경 안 쓰는 것 같겠지만 진짜 신경 많이 쓰이겠네요. 엄청 쓰이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결과에 따라서 만약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면 엄청난 경제적 진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계적으로 배상 문제라든가 그러면 굉장히 재난적인 거죠,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의 미중 문제 갈등 네, 혹은 네. 뭐 무역 전쟁, 패권 네. 전쟁 이게 만약에 어느 한쪽의 그러니까 중국의 책임론으로 나오게 되면 그건 일방적으로 미국으로의 승으로 끝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사력을 다해서 거기서 뭔가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하고 있겠죠. 네. 지금 있다고 하잖아요.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다. 아, 그게 이 사람인가? maybe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예. 네, 하여튼 예, 좀 긴장감을 갖고 어쨌든 이 결과에 따라서 그 들어오는 그 후폭풍이 엄청날 거기 때문에 우리도 이게 진짜 남의 건너편 뭐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편한 마음으로 볼 수만은 없는 그런 네. 상황인 것 같아요.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후폭풍이 엄청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